안녕하십니까. 삼성 자산운용 연금 OCIO 팀의 전용우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연금, 다들 많이 들어보셨고 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을, 그리고 앞으로 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더 늘릴 수 있는 연금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우선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릴 내용은요, 숨은 돈입니다. 예, 돈 중에 제일 좋은 돈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는 생각보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연금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삼중 보장이라고 하는 삼각형 그림을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우리는 이 연금 자산 중에서 특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처럼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영리활동,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번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쌓이는 연금 자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금 자산을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나 내연금이라고 하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보시면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쌓아왔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숨은 돈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월급이나 소득을 받아서 별도로 적립하지 않아도 내 계좌 앞으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쌓이고 있는 돈들을 가만히 두더라도 나중에 내가 수급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면 찾을 수가 있지만 사실 이 받기까지 어떻게 하느냐가 이 나중에 나의 노후 자금이 커지느냐 적어지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금 자산을 내가 잘 알고 어떻게 투자하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그걸 통해서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에 대한 길도 자연스럽게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쌓이고 있는 돈이라면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은 사실 내가 적극적으로 연금을 위한 노력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 좋은 돈인데요. 사실 노후에 써야 되는 자금을 위해서 별도의 지금 써야 되는 소비를 일부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중에서요, 특히 DC 제도나 IRP 제도의 퇴직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내가 추가로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납입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연간 한도도 부여되어 있고요. 그 한도에서도 여기까지는 퇴직연금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 개인연금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정해져 있는 돈이 바로 700만 원 그리고 1,800만 원입니다. 700만 원까지는 내가 직접적으로 올해 내야 되는 세금을 줄이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세액 해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혜택을 무한정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 1,800만 원까지만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퇴직연금 따로, 개인연금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합쳐져서 700만 원까지 한도가 있고, 다만 개인연금은 400만 원까지만 한도를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주로 IRP라고 하는 나의 개인 퇴직 계좌를 이용하셔서 퇴직연금의 세제 혜택을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1년의 소득을 가지고 한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세제 혜택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면 5,500, 연 총급여가 5,500만 원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세금 환급액을 700만 원까지 넣었을 때 최대 115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5,500만 원이 초과되시는 분들은 전체의 13.2%, 그러니까 92만 원까지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해서 700만 원을 투자해서 연간으로 16% 또는 13%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대한민국에 전무합니다. 전 세계를 찾아봐도 많지가 않은 방법인데,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는 또 꼭 알아두셔야 되는 페널티가 존재합니다. 바로 중간에 빼서 받게 될 경우, 내가 중간에 이걸 해지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15%에 관한 소득세를, 기타 소득세를 물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은 내가 무조건 투자해서 나중에 써야 되는 자금으로 쓰는 그런 재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은퇴 이후에 내가 연금으로, 노후 자산으로 받을 수 있는 자금이라는 부분 분명히 알아두시면 그 용도로 우리가 모을 때는 이거보다 좋은 수단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들 혹은 내가 사업체를 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여길 내가 가입해야 될 조건이 되지 않아서 자금을 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국민연금은요 10년만 납부를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일정액의 연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이제 전업주부라든가 아니면 지금은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특별히 내가 이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별도로 내가 지방 가입자로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내더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지금 2030년, 2040년이 되면은 지금 쌓여 있는 자금들이 다 소진이 된다더라라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이 국민연금은 우리가 노후 자금을 세팅할 때, 노후 자금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는 자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사 영리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지방 가입자가 되셔서 매월 납부하셔야 되는 금액이 보통 8만 원에서 10만 원, 최저 금액만 납부를 하셔도요, 이게 10년 이상을 쌓이게 되면 평생 동안, 그것도 죽을 때까지 매년 임금 상승,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받으시는 연금액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는 추가로 내가 혹시 내 노후 자금을 좀 더 만들어야겠다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보시는 세액 공제 한도를 고려해서 700만 원, 최대 1,800만 원까지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연금,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연금이 노후 자산이고 내가 숨어 있는 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잘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왜 연금을 굳이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건 거꾸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투자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내가 수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에 참 잘 부합하는 자금이 바로 이 연금 자산이기 때문에 거꾸로 투자에서 성공하기에 좋은 자금이 연금 자산이고요. 그리고 내가 숨어있는 연금 자산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이 연금을 어떻게 투자하면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길게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요, 1%의 투자 수익률 차이가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최대 5배에서 6배, 제가 이제 30년짜리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30년 동안 우리가 똑같은 금액을 투자했다고 봤을 때 연간 1%로 투자를 한 경우에는 30년이 지나도 1.3억, 이건 이제 1억을 투자했을 테니까 약 30년 동안 30%네요. 그렇죠? 30%밖에 나지 않았지만 이걸 우리가 5%로만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30년 뒤에 이 1억이라는 원금이 4.3억, 4배 가까이 불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7%로 우리가 투자를 했다면 7.6억, 거의 7배 가까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장기간 동안에 올해 난 수익에 또 내년이 되면 이게 새로운 원금이 돼서 수익이 나고 하는 이런 복리 효과를 우리가 잘 이용할 수가 있게 된다면 장기 투자에 있어서 1%의 차이는 상당히 큰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이라는 거는 아까도 제가 페널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중간에 뺀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세제 혜택을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 다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연금이라고 하는 노후 자금 목적으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이 1%, 2%로 인한 복리 투자의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금은요, 장기 투자하기 좋은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1%라도 높일 수 있을지, 어떤 자산에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생각해 보시면 매우 나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 20년, 30년이라는 기간이 우리에겐 너무도 먼 기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이거 굳이 지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자산을 고를 필요가 뭐가 있겠어라고 포기하기가 쉽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지금 별도의 자금을 투자하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자산들, 지금 있는 특히 퇴직연금에서 나도 모르게 쌓이고 있는 자산들을 찾아서 거기 투자하는 게 매우 좋은 투자 수단이 아닐까. 그래서 연금은 투자에 적합한 자산이고,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 아파트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는 분들은 있지만 이런 주식이나 투자 상품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린 장기 투자하기에 부동산은 적합하고 좋은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팔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가격이 좀 빠지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본의 아니게 버텨서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투자의 성과를 볼 수 있게가 되는데, 사실 주식과 같은 자산들은 그러기가 어렵지만 실제로 지난 3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코스피의 총 수익이 서울 아파트의 수익률의 거의 한 1.5배 정도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렇게 해가지고 코스피에 수익해서 돈 번 사람을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연금을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 자산을 고르되, 투자 수익을 고르되 중간중간 손실이 나더라도 그때 내가 뺏었을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이라고 하는 장기 투자의 방식에서는 반드시 장기 투자에 대한 손실을 어느 정도 감내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산의 상승을 가져가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부분의 우리들은 주식뿐만이 아니라 투자를 할 때 가격이 올라가서 관심이 높아지면 내 자금을 투자하지만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내가 여기서 좀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투자에 대한 공포 때문에 팔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때 사고 어느새 사고 팔지를 마켓 타이밍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가져가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 잘하는 분들이 정말 전문가들인데요. 사실 진짜 잘하는 전문가라고 하도 이분 이제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분은 로버트 머틴이라고 해서 그 투자 분야로 인해서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정말 시장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 변곡점을 맞추는 것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사실 70%면 잘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투자는요, 들어갈 때도 잘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 나올 때 잘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들어갈 때 최고 전문가가 70% 확률로 맞추고 또 나올 때도 잘 맞추면 0.7 곱하기 0.7 곱하면 0.49, 즉 성공률, 투자에서 성공할 확률은 50%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어가고 잘 나오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노벨상을 받으신 로버트 머튼 교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 투자를 할 때 가장 두려운 것들은 내가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손실 나면 어떡하지? 리스크, 그걸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지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다 나누는 겁니다. 그것도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 채권과 주식, 대표적인 이제 전통 자산이죠. 그 전통 자산에 나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자산에 나누는 것이 바로 장기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두 번째 열쇠라는 거죠.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 투자고요. 장기 투자를 통해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2020년에 전 세계 자산 중에서요,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1년 동안의 수익률이 좋았던 자산이 바로 대한민국 국내 주식 코스피였습니다. 그런데 코스피의 1년 수익률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8%였습니다. 그런데 이 30.8%의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았던 주식시장 중에서도요, 이 전체 종목들 중에 38.6%의 개별 종목들은요,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단순히 손실 중에서도 10% 20%가 아니라 가장 많은 손실을 기록한 종목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85.6%, 거의 원금이 다 사라지는 정도의 거의 100%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았던 한국 시장에서도 그 시장의 1년 수익률을 보더라도 단일 종목에 투자를 했을 때는 이렇게 손실폭이 우리가 알던 것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개별 종목을 내가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올 수 있다는 것, 물론 잘 하시면 좋지만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1등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1등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손실이 나오기 전에 저는 나는 아웃할 수 있어, 나올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하실 수 있으시면 정말 모든 거 다 회사 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가실 필요 없고, 주변에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을 다 모아서 저도 돈을 빌려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내가 타이밍을 맞춰서 투자를 할 수 있다 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거는 사실 인간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리스크를 분산 투자를 통해서 맞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장기로, 특히 연금, 노후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리밸런싱입니다. 그냥 무조건 나는 분산 투자했고 오래 투자하니까 나는 무조건 성공한다, 이게 아니라 사실 내가 은퇴라고 하는 목표가 정해져 있다면요, 이 목표에 맞춰서 내가 지금 앞으로 은퇴하려면 그래도 한 20년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굳이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의 투자 비중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주식에 많이 투자하더라도요, 점점 내가 은퇴가 다가올수록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앞으로 한 2, 3년 뒤면은 나도 노후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이 시점이 되면은 그때는 주식 비중, 즉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여주고 채권과 같은 안전 자산의 비중을 높여주는 이런 리밸런싱, 자산의 비중을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1년에 한 번 정도씩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은 내 나이에 맞춰서,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100백이 내 나이만큼을 주식에 투자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는데요. 그러면 내가 한 살 나이를 먹을 때마다 내 금융자산의 비중을 1%씩 조정을 해야 되느냐? 사실 그것도 좀 쉬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금융상품들이 연금 전용 상품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한 상품들도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연금 자산은 장기 투자하기에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의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를 줄이는데, 그것도 내가 은퇴까지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주식 비중을 처음에는 높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주식 비중을 점점점 줄여가는 리밸런싱 투자, 즉 이걸 저희가 목표의 지향적인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목표에 맞는 투자를 하신다면 내가 적어도 은퇴까지 가져갔을 때 나의 노후 자산이 단순히 예금이나 안전자산에만 넣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사실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이 자리에서만 소개되는 그런 비법이라기보다는 투자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투자의 비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단기적으로 어떤 종목이나 섹터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1년이 아니라 한 달, 어떻게 보면 짧게 보면 하루에도 가격의 급등락을 따라서 우리가 종목을 따라갈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그런 전문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2배, 3배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또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을 가지고 다양한 어떻게 보면 소비를 맞춰가면서 그 와중에 나의 노후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라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내가 조금 더 뭔가를 고민을 하면서 나의 노후 자금을 위해서 지금부터 매일매일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쪼개고 어렵고 힘든 자금을 또 나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크게 생각을 안 해도 나의 퇴직연금 계좌에 매달 혹은 분기마다 아니면 연마다 쌓이고 있는 나의 퇴직연금 자금, 혹은 내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조금씩 불입하고 있는 그 자금을 조금만 더 활용을 하면, 알고 보니 이 자금이 장기적으로 준비되는 자금인 만큼 내가 조금만 더 몇 가지 원칙을 머릿속에 넣고 투자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손실이 났을 때 당장 이걸 빼앗을 게 아니라면요,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이런 확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리스크를 분산 투자를 통해서 나눠 놓았고, 이 분산 투자를 통해서 나눠 놓는 이 투자를 앞으로 잘 가져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두렵지가 않거든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러시아의 주식과 러시아의 채권들은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가격도 소위 말하는 폭락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리스크가 높고 기대 수익률이 높은 자산입니다. 그럼 여기에 투자를 하실 수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물론 전문가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투자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라면요, 우리가 평범하게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투자자들이라면 그런 하나하나의 리스크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가져가서 부담을 가지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전 세계의 다양한 자산들에 나눠서 투자하면서 장기적으로 나의 목표에 맞춰서 위험 자산의 비중을 오히려 천천히 줄여가면서 안심되는 투자를 하는 게 연금 투자, 특히 연금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좋은 투자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리밸런싱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심플하게 내 나이만큼, 내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식의 비중도 줄여드는 것, 이거를 알고 여기에 맞춰서 앞으로의 투자 계획도 세우시는 것이 적합한 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말씀드렸던 장기 투자에 맞는 글로벌 분산한 투자,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럼 두 개네요. 글로벌 분산한 투자를 하고요, 다양한 자산 나눠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엔 시간이 지날수록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상품은 없을까? 그리고 아무리 이런 원칙은 중요하겠지만 나는 그래도 지금 좀 소위 말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부동산 그리고 NFT와 같은 핫한 자산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고 싶은데, 아니면 나는 중국 혹은 미국 시장도 중국 시장도 지금 폭락을 했으니 장기적으로는 이런 시장에 대한 투자를 높이고 싶다. 내가 그래서 그런 내 연금 자산 투자금을 이용해서 투자의 성과를 조금 더 가져가고 싶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품을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패밀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연금 대표 투자 상품의 패밀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은퇴 시점에 맞춰서 자동으로 펀드가 리밸런싱을 해주는 TDF, 타겟 데이트 펀드 F 첫 번째고요. 그리고 목돈, 내가 은퇴를 해서 은퇴해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이 목돈을 좀 넣어서 좀 안정적으로 오래 굴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타겟 인컴 펀드, 그래서 TIF 펀드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 그래도 좀 핫한 자산들에 단기적으로 쉽게 투자하고 또 투자에 대한 성과들을 또 이득이 나면은 환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실현하고 싶다. 좀 이건 전문가 혹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최근에 또 많이 문의를 하시는 ETF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퇴직 전에는요, 쉽게 퇴직 전과 퇴직 후에 우리의 금융자산은 조금 다른 투자의 관점을 보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매달 월급을 받습니다. 퇴직연금도 마찬가지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매달 받는 월급 중 일부가 국민연금 혹은 퇴직연금 혹은 내가 개인연금에 차곡차곡 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금이 점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월급이 늘어나고 소득이 좀 더 늘어난다면 이 자금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분, 재테크쇼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나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그리고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내가 700만 원 한도까지, 많게는 1,800만 원까지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부터 조금 더 자금이 커져서 이 자금들이 은퇴할 때까지는 내가 소득이 있는 중간 동안에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표에 보시는 왼쪽에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던 자금이 실제로 딱 은퇴하는 시점이 되면 지금까지 적립된 자금은 가장 크고, 그리고 이제부터 소득은 없어진다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후부터는요, 이 목돈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쓸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금 투자 부분에서는 적립기, 은퇴 전을 적립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쌓이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은퇴 후를 인출기, 빼서 쓰는 기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립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고 기대 수익이 높은 자산을 투자를 하고, 인출기에는 목돈을 투자해서 나중에 내가 이걸 오래 쓸 수 있는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맞는 상품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이 적립기의 투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분산 투자와 그리고 리밸런싱을 통한 장기 투자에 적합한 적립기 상품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연금 대표 상품으로 가장 요새 핫하고 가장 유명한 상품입니다. 타겟 데이트 펀드, TDF 펀드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펀드는 펀드 뒤에다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 숫자는 뭐냐면 바로 이 타겟 데이트, 목표 예상 시점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2050은 2050년도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을 위해 운용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펀드는요, 2050년까지 지금 한 28년 정도 남았으니까 상당히 긴 기간이 남아있죠.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에 지금은 주식 비중,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주식 비중을 높게 운용을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펀드 내에서 자동으로 주식 비중을 줄여가고 반대로 채권을 늘려갑니다. 그래서 타겟 데이트, 목표 시점이 다가올수록 이 펀드는 점점 안정적으로 운용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지, 어떤 자산을 나누고 환매해서 다시 리밸런싱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자신도 없고 귀찮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1년, 2년이 금방 훅훅 지나가다 보니까 내 연금 계좌를 들여다보기가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대부분의 직장인들께는 이 타겟 데이트 펀드가 연금 투자하기에는 가장 좋습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을 통해서 그리고 리밸런싱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 투자의 원칙들을 지켜나가고 있는 펀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펀드는 내가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이, 그 시점만큼 내가 대략 앞으로 한 20년 정도는 더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20을 더해서 약 2042, 그러니까 2040이나 2040이나 2045 TDF 펀드에 가입을 하시고 잊어버리시면 그러면 이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운영이 되어가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은 실제로 내가 은퇴를 했습니다. 혹은 목돈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 목돈을 가지고 어딘가에 투자를 하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위험에 대한 관리가 잘 되는 상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타겟 인컴 펀드는요, 목돈을 투자하기에 좋은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산을 채권 혹은 인컴 자산 같은, 그러니까 인컴이라고 하는 거는 배당 주식처럼 매년, 매달, 매 분기마다 꾸준히 배당과 같은 소득이 나오는 그런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을 하는 펀드 상품이고요. 이 TIF 펀드는 목돈을 투자하기에 좋은 펀드라고 생각하시고 주로 인출기에 맞는 상품이고요. 마지막으로 안내드릴 것이 바로 ETF입니다. 이거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라고 하는 말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식시장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펀드입니다. 그런데 아무 펀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덱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를 들어 국내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그대로 추정하는 펀드, 혹은 뭐 미국 주식, S&P나 나스닥과 같은 그런 지수가 공인이 된 공식적인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 그것들을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만 저희가 인증을 받아서 주식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고요. 옛날에는 몇몇 국가의 대표 주식시장 혹은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만 있었지만 지금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단순히 국가에 대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테마, 요새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나 아니면 이런 원자재와 같은 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대체 투자, 다양한 자산의 다양한 지수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ETF가 나와 있습니다. 단 ETF 펀드는 내가 투자하고 개별 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는 시장의 손실과 이득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산 투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 투자뿐만이 아니라 이 시점 내 계정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는 이 ETF를 활용하실 때는 그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 ETF 투자는 일반 펀드, 아까 소개해드린 펀드보다 확연한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바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비용이 쌉니다. 상대적으로 일반 펀드에 비해선 비용이 싸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들을 활용하셔서 할 수가 있고요. ETF가 뭐 어떠한 거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하면은 주식의 장점과 펀드의 장점을 섞어서 나와 있는 펀드. ETF, 뭐 TDF, TIF, 제가 너무 영어 단어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ETF는 풀어서 써도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라고 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오늘 연금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숨은 돈이 있습니다. 숨은 돈이라 하면 내 계좌에서 추가로 투자하지 않아도 이미 내 계좌에 쌓여가고 있는 돈들이 있습니다. 월급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지금 쌓여가고 있고요. 그 자금이 바로 나의 노후를 위한 연금 투자, 숨은 돈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IRP나 개인연금을 통해서 내가 더 노후 자금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노후 자금은 어차피 장기 투자하셔야 되니까 분산 투자를 하시고 시간이 다가올수록, 은퇴가 목표가 다가올수록 리밸런싱을 꾸준히만 하셔도 저희가 충분히 장기간 내가 은퇴했을 때 충분한 노후 자금을 얻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 자금을 투자하기 좋은 상품은 쌓을 때 은퇴 전에는 TDF, 은퇴하고 난 목돈은 TIF, 그리고 개별 상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ETF, 요 F자 3총사를 잘 기억하시면 연금 투자에 있어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 투자자가 될 거라 기대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